자, 앞서 피보험 이익을 평가한 금액이 보험 가액이고, 이때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소위 합의된 보험 가액, 기평가 보험 혹은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했었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평가 보험 또는 법정 보험 가액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이 조금 비슷하지만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보험 금액이라 하는 것은 insured amount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험 가액은 영어로 insurable value라 했죠. 다시 말하면 부보될 수 있는 이익, 부보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insurable value라 했고, 이 보험 금액은 실제 insured 한, 다시 말하면 부보된, 보험에 가입된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을 소위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최고의 보상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실제 이와 같은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해주기로 한 최고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보험 금액은 보험자의 보상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험 가액이 높게 평가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금액을 낮게 산정하면 그만큼 보상액도 낮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박의 선주가 실제 그 선박의 가액은 100만 불인데 50만 불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하겠다 스스로. 그리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실제 100만 불임에 불구하고 50만 불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가입된 금액이 실제 우리는 보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 보험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외로 보험금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 확연 차이가 나는데, 보험금이라 하는 것은 claim amount라 해서 실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험 사고로 인해서 보험자가 실제로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내가 100만 불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10만 불밖에 발생 안 하면은 실제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금액은 10만 불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소위 내가 가입한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사고에 대해서,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보험금, claim amount,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또 보험금의 관계를 예를 들자면 10만 달러짜리 소위 합의된 선박에 대해서 선주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5만 불만 선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선박이 항해 중 자초되어서 1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주에게 5천 달러의 보상금만 지급합니다. 자, 이것은 뒤에 가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령 지금과 같은 예에서 그 10만 불은 보험 가액이고 5만 달러는 보험 금액에 해당되고, 그리고 보험자가 실제 보상한 5천 달러는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박이 심해에 침몰하여 도저히 인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보험자는 실제 부부된 5만 달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들은 예와 같이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보험 금액의 한도액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보험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기준선이 보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느 수준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험의 원래 취지를 살리자면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손해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전부보험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하는 소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풀 인슈런스라 해서 전부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전부보험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험에서 이 전부보험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간의 관계에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험자가 이런 관계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일부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부 보험은 풀 인슈런스라고 그랬죠. 보험 가액 전체에서 든다고 해서 풀 인슈런스라 했는데, 일부 보험은 언더, 뭐의 언더냐 하면 보험 가액의 아래란 뜻입니다. 즉 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액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을 붙인 경우를 우리는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 가액이 무엇보다 크다? 실제 부보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앞서 본 전부 보험과 달리 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즉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법은 전부 보험에서의 보상 방법과 차이가 납니다. 전부 보험은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기 때문에 보험자는 일어난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었죠. 즉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일부 보험은 보험 목적물의 일부만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보상한다든지 또는 특약에 의해서 실손 보상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보험의 보상 원칙에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비례 보상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 보상 원칙이라 하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해 줄 책임이 있는 보상 원칙입니다. 즉 이 보상액 또는 보험금이라 하는 것은 보험 가액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곱하면 실제 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금이 나옵니다. 앞서 조금 전에 그런 예를 들었었죠. 10만 불의 보험 가액이 있고 이 10만 불에 대해서 실제 5만 불만 부보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손해액이 소위 만 불의 손해가 발생한다면은 보상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보상액은 손해액은 10만 불이고 실제 보험 가액은 10만 불이고 보험 금액은 5만 불이라면은 만 곱하기 10만 분의 5만 하면 2분의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손해액은 결국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은 손해액 만 불이 아니고 그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실제 보상액은 5천 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례 보상 원칙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1차 위험 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First Loss Insurance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1차적으로 손해가 입었는 부분만큼
보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일부 보험이라 하더라도 비례 보상 방식을 하지 않고 실제 가입한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을 1차 위험 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던 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손해액이 10,000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가 10,000불이 발생하고 보험 금액이 50,000불이라 그러면은 그 50,000불의 금액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액만큼을 보상하는 방식이 1차 위험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부 보험인데 불구하고 비례보상 방식에서는 5,000불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데 비해서 1차 위험보험의 경우에서는 10,000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의 비례보상 원칙보다는 1차 위험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 비례보상 원칙에 비해서 1차 위험보험의 소위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 즉 보험료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험료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학습한 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개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부 보험과 일부 보험에 이어서 오버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과 보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 이제 오버는 뭐에 대해서 오버이다? 실제 보험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위 초과되어서 실제 부보된 것을 우리는 초과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전부 보험과 달리 일부 보험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초과 보험이라는 것은 그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 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만약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초과보험에서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키려는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과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또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받은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유로서 초과보험이 소위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이 초과보험의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 이 초과보험이 선의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소위 체결될 경우에 따라서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럼 왜 초과보험이 알고 초과보험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초과보험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소위 그 미평가 보험, 즉 보험 가액이 소위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미평가 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 가액이 즉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초과보험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와 같은 미초과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보험은 소위 무효가 된다고 보는데,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선의에 의한 초과보험과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 당시 보험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높게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보험 금액을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보험 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 소위 아니면은 또 보험 가액이 소위 실제 가치보다 떨어져서 가입한 보험 가액이 자동적으로 초과하는 이런 경우에 소위 초과보험이 되는, 이와 같은 선의의 초과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본 기평가 보험증권에서는 보험가액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기에 의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즉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의 보험계약이 소위 무효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자체에 대한 어떤 사기에 의한 것은 특히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전부보험과 일부보험과 초과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또한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에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또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피보험이익에 있어서의 어떤 이 피보험이익의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복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복보험. 우리는 이 중복보험을 영어로 더블 인슈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더블 인슈런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총 부보된 보험 금액이 여러 개의 보험 계약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 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우리는 중복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보험은 당연히 그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데, 이때 굳이 우리가 중복 초과보험이라 하지 않고 중복보험이라 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 중복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초과보험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중복보험은 비경제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결국은 비경제적이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복보험은 보험금을 중복으로 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 무역에 있어서 무역실무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의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즉 부보하고자 하는 보험 목적물의 가액이 너무 커서 하나의 보험 계약만으로는 보험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불안하다고 판단하여서 여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위 중복보험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한 적하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을 또 체결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있어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복보험이 소위 어떤 경우에 중복보험이 성립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이라든지 보험기간, 그리고 여러가지 담보위험 등등에 있어서의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피보험이익이 동일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같은 보험에 가입되는 목적물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중복보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앞서 우리가 봤듯이 그 화물에 대한 소유이익과 희망이익은 동일한 화물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지만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보험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보험이 성립되려면 일단은 화물의 소유이익이라는 소위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이라 하더라도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담보하는 위험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르더라도 담보 위험이 동일하면 중복보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하보험에서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 각각 체결된 경우에 담보위험이 공통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보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피보험이라 하더라도 위험이 다르다면 이것은 중복보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특히 적하보험에 있어서 ICCA 약관이라 하더라도, 자, 앞에서 담보 범위가 가장 넓은 ICCA라 하더라도 가령 전쟁이나 동맹 파업 위험 같은 경우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로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을 담보하는 그런 담보 위험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는 중복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보험 기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 기간이라 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어서 끝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기간이 동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보험 기간의 동일성이라고 했을 때 이 보험 기간이 처음과 끝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복되었을 경우에 그 기간에 소위 공통되는 기간이 있다면 중복보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은 복수의 보험계약, 하나의 보험계약만 체결되어서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보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중복보험은 반드시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중복보험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소위 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복수의 보험 계약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 상이한 보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단일의 보험자로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복보험이 성립되는 데는. 자, 그 다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그 합계액이 그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었죠. 당연히 초과보험인데, 우리가 보험에서 공동보험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중복보험과 달리 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지만은 그 체결된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보험이 되어서 중복보험과 달리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중복보험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보험은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결국은 보험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초과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보험을 소위 보상함에 있어서 그 보상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국마다 조금 상이한 입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우선주의라고 있습니다. 우선주의라 하는 것은 의미 그대로 보험 가입의 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후순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계약의 체결 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두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어서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주의에 의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례주의라 하는 것은 의미 그대로
그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대 책임주의라고 있습니다. 연대 책임주의라 하는 것은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그 각각의 보험자가 자기가 인수한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연대 책임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부분 내에서는 그 한도껏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금을 어떤 방식으로 소위 청구하냐에 따라서 보상 방식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대 책임주의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비례 책임주의를 채택했었는데 이 영국의 연대 책임주의와 혼합을 해서 소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대주의에다가 비례주의를 절충한 연대 비례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은 절충주의를 설명함으로써 앞서 나오는 비례 보상 방식과 소위 연대 책임 보상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와 같은 절충주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가액은 5만 달러인데, 즉 누구? 시보험자와 보험가액 5만 불, 다시 말하면 협정보험가액 5만 불에 대해서 보험금액이 5만 달러의 보험금액, 일종의 이제 시보험자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이 가입된 상태죠. 그런데 이 각각에 보면은 B보험자와는 보험가액 4만 불에 보험금액 3만 불, A보험자와는 보험가액 4만 불에 보험금액 2만 불. 자, 이렇게 됐는데 가장 높은 C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이 세 보험자의 보험가액의 합계액이 10만 달러가 되어서 결국 중복보험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먼저 전손이 발생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전손이라 하면 앞서 본 예와 같이 보험 목적물 그 세 보험자 중에서 가장 높은 보험가액인 5만 달러가 전손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5만 불 이상의 소위 보험금이 지불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 각각의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금은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체 손해액 5만 불에 대해서 A 보험자의 보험 금액의 전체 10만 불에 대해서 A 보험자는 보험 금액이 2만 불이었고 B 보험자는 3만 불이고 C 보험자는 5만 불이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 10만 불에 대해서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 하면 정확하게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례해서 보상을 하면은 비례해서 보상, 이건 연대 보상이 되든 비례 보상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보상하면 각각 A는 10,000불, B는 15,000불, C는 25,000불이 되어서 이 합계액이 결국은 5만 불이 되어서 각자의 소위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불을 하면 될 것이고, 이때 각자가 받았는 보험 금액의 나머지 부분, 그죠? 비례해서 보상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위 각자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분손이 발생했을 경우, 즉 5만 불 이하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 만약에 아까와 같이 전체 보험 가액 5만 불에 대한 5만 불의 손해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10,000달러의 분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분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이 비례 보상 방식을 적용하면은 각각 만불에 대해서 자기가 인수한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A는 5,000불, B는 7,500불, C는 만불로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비례보상 방식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버리면은 자, 이 5,000불과 7,500불과 만불의 합계액이 총 얼마냐 하면 22,500불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피보험자는 22,500불의 보상받게 된다면은 실제 입은 손해는 만불인데 불구하고 22,500불을 보상받게 된다면은 12,500불의 초과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보험은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5,000불, 7,500불, 만불에 대해서 보험자가 연대 책임 방식으로, 즉 각 보험자가 비례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하면 총 22,000달러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보험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만불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10,000달러를 분담 비율만큼 나누어서 연대 보상한다. 즉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2,500불을 또 어떻게 각각의 소위 비례보상 방식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나누면은 정확하게 이것은 1이 됩니다. 전체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각각이 지불해야 될 금액은 233, 3334, 4445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역시 만불이 되겠죠. 이렇게 보상을 하면은 결국은 보험자도 자기들이 인수한 소위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설사 자기가 입었는 손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조금 복잡하겠지만 실제 가장 이 피보험 이익의 평가에서도 중복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비례 보상 방식과 연대 책임주의를 가미해서 보상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만약에 A가 파산이 되어서 자기가 지급해야 될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원래 B와 C가 자기들이 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가 지급해야 될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연하자면 자기들이 각각 지불해야 될 17,500을 한 사람은 2,222 곱하기 17,500분의 7,500, 한 사람은 2,222 곱하기 17,500분의 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역시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 피보험 이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